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대책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었죠. 그러다가 체육부 청소년국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 청소년 정책관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책관은 6개의 과를 또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큰 틀을 짜는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계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진흥과,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신고제나 인증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안전과,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 환경과, 이렇게 6개의 과가 청소년 정책관 아래에서 청소년 정책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언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입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그 법적인 근거는 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13개 부처의 차관급과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의논하고 협의합니다. 청소년 정책 분야별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고, 청소년 정책의 제도를 개선할 때, 청소년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청소년 정책을 운영하는 데 관여되어 있을 때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또 수립하거나 조정해 나갈 때 여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부처의 차관급과 민관위원이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회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그리고 정부위원들 13명이 있죠. 이 정책위원회에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은 민간위원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나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부를 위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실천가나 대학의 교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도 이 민간위원회 일부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번에 해당되는 민간위원과 2번에 해당되는 민간위원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정 인원을 초빙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도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일반 전문가, 두 번째 항목은 청소년이죠. 각각의 항목에서 전체 위원회 5분의 1 이상이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은 몇 명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30명이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이라면 청소년은 6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청소년들의 상황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보면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3조에 보면은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법이 수립되고 난 이후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93년도에 1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제7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차와 7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전 차수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난 이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해 나갑니다.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추진할 당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 청소년들의 추진 기반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추진되었던 그 시기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코로나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 분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디지털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죠. 학교는 원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청소년 활동 분야도 잠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재개했을 때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활동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죠. 그야말로 디지털이 일상화된 사회가 된 것입니다. 7차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순기능을 취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활동 속에서 청소년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플랫폼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나
복지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관리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청소년 활동과 연계돼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소년 활동 영역도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7차의 기본 방향입니다.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촘촘하게 그리고 또 세밀하게 청소년 복지 정책을 펼치려고 애를 썼지만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새로운 위기 청소년들이 등장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은둔형 청소년이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7차에서는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촘촘하게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 영역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유해한 요인들이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매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매체를 매개로 하는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과 접촉할 기회들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또한 새로운 근로시장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는 또 청소년 노동자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또 필요하게 된 것이죠. 7차에서는 증가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다양한 참여의 기회들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양적인 측면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7차에서는 조금 더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와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추진 기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6차에서 다양한 정책 인프라가 개선이 되었고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연계가 부족했다.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청소년 정책을 펼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조금 낮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차에서는 이것을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보다는 지자체의 권한을 더 강하게 살펴본 것처럼 6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위에 7차가 제안되었습니다. 6차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였었는데 7차에서는
디지털이 강조됩니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이것이 7차의 비전입니다. 6차에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이고 협업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이었다면 7차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자립 지원, 그리고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립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틀입니다. 언급했듯이 비전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5개의 대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플랫폼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부분들. 자, 우리는 이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전과 두 가지 목표, 그리고 5가지의 대과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할 때 많이 물어봅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이 어떠하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어떠한 과제를 수립해서 달성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 외에는 그렇게 깊이 있는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비전, 목표, 그리고 정책 과제. 이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5가지 대과제가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과제에서는 디지털이 확산된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디지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청소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안과 밖을 연계하고 지역 내에 활동의 공간들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 과제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누락된 청소년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촘촘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들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서 새로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청소년들이 발굴된다면 즉각적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죠. 디지털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의 정책들을 펼치고 혹시나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와 관련된 형태가 다양해졌다라는 것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한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참여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확대하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과제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책, 법, 그리고 재원 등과 같이 청소년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청소년 정책이 조금 더 현장감 있고 실감 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맞춤형의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그리고 5가지 대과제.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